자, 두 번째 주체높임법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론부터 정리해볼까요? 자, 문장의 개념 무조건 먼저 1번은 개념이라고 했죠. 문법 구조 만능 틀. 자, 문장의 구조, 즉 주체를 높여 말하는 방식을 주체높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실현해줄 수 있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조사, 어미, 접사, 어휘 중에 하나가 해당되겠죠. 여러 개 해당될 수도 있고요. 자, 실현, 두 번째 실현입니다. 주체높임법은 서술어에 의시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이다. 서술어에 붙을 수 있는 어말어미와 어간 사이에 오는 거, 의시, 시, 그냥 시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선어말어미죠. 자, 일반적이지만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한 어휘, 첫 번째, 두 번째 특수한 어휘도 실현해 줍니다. 세 번째, 주격조사, 조사 중에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붙이면 주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선어말어미, 특수어휘, 그리고 주격조사, 높임 주격조사 깨서로 실현이 됩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우리 체계표로 깐충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거겠죠? 주체높임법, 개념, 문장의 주어,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실현돼요, 선생님? 문법 요소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문법 요소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죠? 진짜 세밀한 요소, 붙은 거, 그리고 단어들의 집합, 어휘. 자, 그럼 봅시다. 요소, 조사, 어미, 접사 중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자, 조사는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 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접사는 없대요. 자, 어휘는 어떤 게 있나 봤더니 계시다, 있다의 높임, 특수어휘, 잡수시다, 먹다의 높임, 특수어휘, 자, 주무시다, 자다의 높임, 특수어휘가 있는 거겠죠? 자, 개념, 그리고 실현해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에 따른 종류가 있겠죠? 이게 다음 쪽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자, 다음 쪽에 나오는 이론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자, 개념부터 나올까요? 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으로 나뉘는데요. 그러면 두 개를 나눠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여기 나와있네. 주체를 직접 높이느냐 아니느냐. 그래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건 직접 높임, 개념. 그리고 주체를 직접 높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높인데 어떤 거?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상, 뭐 주체의 신체나 주어의 신체나 주어의 소유물 같은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자, 기준은 주어를 직접 높이느냐 아니냐. 직접 높이면 직접 높임, 간접적으로 높이면 간접 높임입니다. 이런 거죠. 잠깐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어는 할아버지를 직접 높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귀도 밝으셔는 할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박다가 할아버지의 귀를 높여서 할아버지를 높여주는 거니까 간접 높임입니다. 그럼 다음도 우리 깐충한 체계표로 정리합시다. 자, 앞에 있는 거에서 3번 종류죠. 자, 다시 가봅시다. 주체높임법, 개념 아까 했어요. 실현 요소 했죠. 그럼 종류를 해볼 때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주어, 주체를 직접 높이는가? 높이면 O, 아니면 X. 자, 높이면 직접 높입니다. 직접 높이면. 자, 개념, 주어체를 직접 높인다. 실현, 서술어에 있는 시 나오는 게 혹은 그런 것들이 주어를 직접 높입니다. 자, 간접 높임은 개념,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여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표현, 간접 높임. 실현, 자, 서술어가 관련 대상을 높여서 주어를 높여주는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나머지는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주체높임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요 박스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말하는 이, 듣는 이, 주체 찾아 적기. 기억, 말하는 이는요, 정우고요. 말하는 이는 다 정우예요. 기억, 니은, 디귿. 자, 듣는 이가 조금씩 다르죠? 기억은 미니, 니은도 미니. 같네. 디귿도 미니. 근데 주체가 달라집니다. 기억은 미니가 선물을 준 주체고요. 니은은 선생님이 정우에게 선물을 준 주체고, 디귿은 삼촌이 정우에게 선물을 준 주체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정우와 민희는 또래 친구니까 동등한 상하관계고요. 선생님은요. 정우보다 높죠. 삼촌도 정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에서는 이 둘을 주체를 높여줘야 되니까 깨서가 붙은 겁니다. 주체 높임 조사. 자, 2번. 니은 디귿에 쓰인 문법 요소 시,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는 누구를 높여서 표현하기 위한 것인가? 자, 깨서도 쓰였지만 시도 쓰인 거죠. 주시다의 시. 자, 주체인 니은은 선생님, 디귿은 삼촌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심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 건요. 앞에 거는 직접 높임, 뒤에 건 간접 높임입니다. 자, 할아버지께서는요, 잘 계시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할아버지께서 생략입니다. 잠깐 외출하셨어. 높여준 거죠, 시로. 자, 요즘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할아버지 걱정할 것 없어. 아직 치아도 좋으시고 귀도 밝으셔. 자, 여기 뭡니까? 아직 할아버지는 치아도 좋으시고 할아버지는 귀도 밝으신 겁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여기요. 직접적인 주어가 뭔지 좋으시다. 뭐가 좋으시다? 치아가 좋으시다. 자, 뭐가 밝으셔? 귀가 밝으셔. 근데 원래는 치아가 좋다. 아니, 사람 그냥 낮추면요. 이가 좋다. 그리고 귀가 밝다잖아요. 근데 이것도 높여주고 여기에 시가 들어가고 시가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자, 2번이죠. 할머니가 밑줄 친 서술어에 시를 사용하여 높여서 대우하고자 한 거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이니까 치아. 할아버지의 귀 밝으셔 좋으시고. 자, 3번. 높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는 이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키워드. 자, 높임 대상이 직접 높이는 게 아닌데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떤 대상이래요. 그게 신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 높임 대상의 소유물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간접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높임의 대상을 높여서 대우한다. 라는 게 간접 높임의 방법입니다. 자, 주체 높임법 문제 마무리합니다. 자, 높임법 세 번째. 객체 높임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론 정리를 깐충하게 시작해 봅시다. 자, 객체 높임법. 자,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자, 문법 표현이 나오면 어떤 거? 그렇죠. 개념. 그 다음에 그거를 실현시켜주는 요소 파악하고 세 번째, 종류가 나올 텐데 그건 기준에 따른 종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종류가 나오면 종류, 용어에 따른 개념, 특징, 종류 또 반복됩니다. 자, 봐봅시다. 객체 높임법의 개념. 자, 문장에 목적어나 앞에 체언에 을을이 붙는 게 목적어. 자, 부사어 체언에 에게나 깨 혹은 에서 뭐 이런 게 붙는 거. 이거 목적어 부사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즉 이것들을 객체라고 하죠. 객체를 높이는 방식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개념. 그럼 두 번째 어떤 요소로 실현됩니까? 들이다와 같은 1번 특수한 어휘로 실현됩니다. 두 번째 조사 중에 에게 같은 거 대신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해서 합니다. 1번 특수한 어휘, 2번 높임 부사격 조사 깨,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 깨.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깐충하게 구조도로 머릿속에 확확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럼 객체 높임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자, 객체 높임법은 이겁니다. 객체 높임법 개념, 목적어 부사어, 문장의 객체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자, 2번 실현, 뭘로 합니까? 자, 봅시다. 요소와 어휘. 자, 조사, 높임,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 깨. 어미는 없대요. 접사도 없대요. 앞으로는 이런 거 없으면 안 써줍니다. 자, 어휘는 4개만 존재합니다. 들이다, 주다의 객체 높임, 특수어휘. 자, 뵙다나 배다, 보다의 특수어휘, 높임, 특수어휘. 자, 모시다, 데리다, 데리고 오다 할 때 데리다의 특수어휘, 높임. 여쭙다, 묻다의 높임 어휘입니다. 자, 객체 높임은 따로 종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봅시다. 자, 객체 높임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 다 봤을 거예요. 바로 문제풀이 합니다.
자, 다음 대화에 관련된 인물을 모두 찾아보자. 자, 객체까지 하면은 4개가 다 찾아봐야 됩니다. 4개를. 말하니, 듣느니, 주체, 객체. 이 관계에 따라서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객체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기억에서는 말하니는 유리, 듣느니는 인재, 그리고 주체는요, 유리예요. 유리가 동생을 데리고 왔으니까 객체는 동생이죠. 자, 유리와 동생 간의 관계는요, 좀 이따가 살펴봅시다. 니은. 자,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건 인재예요. 말하니는 인재. 자, 듣느니는 유리. 근데 할머니를 모시고 간 건 인재, 주체. 자, 모시고 간 대상은 할머니, 객체. 자, 2번은 그럼 그 높임 관계를 따져보겠죠? 자, 비슷한 상황에서 데리고와 모시고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한 이유 찾아봅시다. 자, 높임 표현 중에 객체 표현. 기억은 유리가 동생을 데리고, 그리고 니은은 인재가 할머니를 모시고,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를 썼습니다. 모시다, 데리다의 높임말. 왜요? 자, 분석. 자, 화자는 유리예요. 객체는 동생이에요. 객체인 동생이 화자인 유리보다 높임 상황의상 낮습니다. 그러면 높일 필요가 없죠? 근데 니은은 화자가 인재예요. 객체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인재는 할머니보다 낮죠. 인재는 할머니를 높여야 됩니다. 높임 대상의 목적어예요. 할머니를 모시다니까. 자, 목적어로 객체니까 높여줘야겠죠? 모시고. 자, 이해됐죠? 자, 이게 바로 어휘에 의한 데리고 모시고의 차이라면 그런 종류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다, 보다, 묻다. 자, 객체 높임 표현은 딱 4개라서 이렇게 4개만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렸다. 부모님께 드려야 되니까 주다의 높임 표현, 주다, 드리다. 자, 드리었다. 자, 지난 일요일, 자, 보다의 높임 표현, 지난 일요일 할아버지를 보러 부산에 다녀왔다가 아니라 배러, 배다, 뵙다 혹은 배다. 자, 다녀왔다. 오케이. 자, 묻다의 높임말은 여쭙다나 여쭈다. 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부사어. 높여야 되니까, 대상을 높여야 되니까, 여쭈어 보아라. 물어보아라가 아닙니다. 여쭈어. 자, 객체 높임법 표현 마무리하겠습니다.